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고질적으로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세 가지 유형별 특성을 좀 알아보고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명치서부터 배꼽 사이죠. 이 윗배에서 나타나는 불쾌한 느낌이나 통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불쾌한 느낌은 답답하거나 그득한 느낌, 뭐가 매달려 있거나 또 메스꺼리거나 트림이 자주 올라오는 듯한 자극적인 증상, 이런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통증의 양상은 속이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내시경과 같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식후 고통증후군과 또 명치 있는 데가 아프고 또 속쓰린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이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고질적인 소화불량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게 돼요. 이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인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속이 늘 그득해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가득 찬 듯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위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납작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서 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가 이렇게 가볍게 늘어나거든요. 이러한 늘어나는 게 잘 되질 않아서 위의 긴장 상태가 반영이 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 위의 수용성이 저하돼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위 근육이 긴장감으로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어제 먹은 것이 다음날 아침에도 그냥 있는 듯해요 라고 호소하기도 해요. 음식이 그만큼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양상이란 얘기인데, 이는 가스트릭 엠프팅이라고 해서 위를 비워내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요. 섭취한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득한 느낌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속이 더부룩해서 배고픈지 모른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팽창이나 또 산의 자극 이런 걸로 인해서 더부룩함이 점점점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뭐 먹고자 하는 생각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은 이제 한의학에서 비허기체라고 해서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위장의 민감성이 높아져 있는 양상을 표현하는 진단 유형일 수도 있고, 또 음식 정체라고 해서 근본은 위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음식이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식체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와 같은 유형으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형을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조금만 신경 써도 잘 체한다고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답답하고 메스껍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위가 딱딱해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러한 식체 증상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체질적 성향이 민감성이 높은 경우가 첫 번째 원인으로 자주 작용을 해서 내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불안, 우울하고 하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먹는데도 금세 체기가 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이 경우는 위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의 정상적인 리듬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서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속이 막힌 듯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어지럽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흔해요.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윗배에서
출렁이는 물소리 같은 녹록 유성이라는 이 사인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을 이제 잘 구분해서 간이 불화, 이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기운이 소통이 안 되고 정체가 된 게 이제 나타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비어습담이라고 그래서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되고 몸에 불필요한 요소 담음이라고 표현되는 담음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양상의 진단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는 입맛이 없고 피로해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늘 더부룩한 소화불량의 증상과 더불어서 식욕이 없다고 하고요. 당연히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줄고 몸의 활력도 떨어지니까 쉽게 피곤해지겠죠. 또 특징적으로 배가 차고 잦은 설사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비위 기능이 약해져서 위의 움직임이 저하된 것도 있겠고, 또 비위 기능을 도와주는 몸에 따뜻한 양기가 부족해져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진단 유형을 비위 허한이라고 해서 적절히 몸을 비위를 중심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몸을 따뜻히 하는 약재를 써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방에서는 진단 유형을 잘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걸 비위기허라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서적인 요소와 관련돼서 기체라는 병증이 있는지, 또 과식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이 정체되어 있는 식적이라는 병증, 또 몸에 불필요한 요소가 쌓여 있는 담음이라는 병증이 같이 겸해져 있는지를 잘 살피고요. 또 비위의 기능을 도와주는 몸을 따뜻히 하는 신장의 온조 기능, 즉 양기가 부족해져 있는 건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나누어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